윤하연의 하루는 매일 아침 6시, 낡은 자명종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20살의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의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더 가든은 도시의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지만 혜은에게 이곳은 그저 고된 노동의 현장이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절박한 삶의 터전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지어 마동석이라는 거물이 이 레스토랑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 좁고 오직 현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우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다. 손님들에게는 늘 한결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고단함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병든 남동생의 비싼 병원비를 대는 것이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남동생 윤찬호는 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혜은의 낡은 핸드폰 속에는 찬우의 작고 마른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쉬지 않았다. 좁고 오래된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온라인으로 영양학이나 기초의학 강의를 듣곤 했다. 언젠가 자신이 직접 찬우를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는데 혜은은 늘 그 부분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며 감추려 했다.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나약하고 불안정한 삶을 상징하는 듯 했다. 어느 늦은 밤, 퇴근길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연은 피곤에 절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인 한 명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그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혜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지갑에는 며칠을 버텨야 할 얼마 안 되는 돈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 2개와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자신의 저녁 식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노숙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그녀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노숙인은 흐릿한 눈으로 혜운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고맙소. 이 은혜를. 혜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피곤에 지친 얼굴에서도 빛을 발했다. 아니에요. 몸 조심하세요.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그저 작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침 야간 청소 작업을 마친 최준호의 눈에 들어왔다. 준호는 혜운과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그는 평소에도 혜운이 늘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준호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하며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묘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혜운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혜운에게는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미발신 번호라고만 저장된 알 수 없는 번호가 종종 걸려왔다. 벨소리가 울리면 혜은은 늘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었다. 전화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한 침묵만이 이어졌다. 그녀는 몇 초간 숨소리를 듣다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곤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불안이 드리워졌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짓누르는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혹은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암시하는 듯했다. 레스토랑의 주방은 늘 분주했다. 뜨거운 열기와 칼질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혜연은 묵묵히 제 몫을 해냈다. 그녀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그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윤혜은의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더 가든 레스토랑의 부매니저인 이지우는 그녀의 조용하고 성실한 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레스토랑 주인의 조카라는 배경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고, 그에게 혜우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만한 대상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다. 지우는 혜은에게만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불필요한 잔심부름을 시키며 그녀를 비아냥거렸다. 윤하은 씨, 표정이 왜 그래?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서비스업에선 웃는 얼굴이 기본 아니야. 그의 말 속에는 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혜은은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남동생 찬우의 병원비는 한시도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괴롭힘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레스토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혜우는 혼자서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일부러 샴페인 잔을 놓치는 신용을 하며 혜은에게 부딪혔다. 샴페인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윤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싼 잔들을 이렇게 깨뜨리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이걸 어떻게 다 물어낼 건데? 지훈은 큰 소리로 혜은을 질책하며 모든 직원과 손님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사전에 보안 카메라의 각도를 조작해 마치 하은이 실수로 잔을 깬 것처럼 보이게 조작해 두었다. 혜은은 충격과 당혹감에 온몸이 굳었다. 부매니저님,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무능한 직원은 필요 없어. 당장 월급에서 다 제할 거야. 아니, 이참에 아예 해고해버릴까. 너 같은 애가 이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우는 해고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를 협박했다. 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해고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찬우의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의 심장이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지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혜은의 귀에 속삭였다. 생각해봐. 윤하은 씨, 내 동생 병원비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 네가 착하게 군다면 말이야.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역겨운 제안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절망과 함께 억눌렸던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지훈의 추악한 면모에 구역질이 났다. 동생의 병원비를 미끼로 자신을 조종하려는 그의 태도에 몸이 떨렸다. 마치 오래 잠자던 본능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찬우는...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있는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봐, 다 찍혔어. 누가 봐도 네 잘못이야.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혜은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직원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혜은을 바라봤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제가 또 실수했네. 그러게 맨날 어리숙하더라니. 혜은은 순식간에 레스토랑에서 따돌림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심지어 지훈의 편에 서서 그녀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혜은은 홀로 빈 테이블을 닦고 쌓여있는 식기를 치웠다.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조차 이제는 편안하지 않았다. 밤마다 동생 찬우의 기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병원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그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피하고 숨을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삶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짓밟았다. 혜은은 자신이 이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나약한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다. 이지훈의 악랄한 계략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윤혜은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의 순간은 혜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동생 찬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무너지면 찬우는 그 생각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 미식의 여왕의 방문으로 들썩였다. 평론가의 평가는 레스토랑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기에 모든 직원들은 긴장했다. 지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혜은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점심 피크 시간이 한창일 때였다. 주방에서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고 홀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혜은에게만 가장 까다로운 테이블들을 맡겼고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주문을 처리하라고 다그쳤다. 윤하은 씨, 뭐해 빨리 안 움직여. 저 VIP 테이블 주문 못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혜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2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들어온 복잡한 주문을 외우고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호출에 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동선을 막거나 그녀가 나르던 접시를 일부러 건드리는 등 방해 공작을 펼쳤다. 에어이쿠, 윤하은 씨,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해 손님 앞에 음식 다 쏟겠네. 지우는 혜은이 들고 있던 뜨거운 수프 트레이를 강하게 밀쳤다. 수프는 혜은의 유니폼에 튀었고 트레이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혜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주변의 손님들이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그 순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혜은의 숨겨진 능력이 발현되었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빨라졌다. 트레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녀의 손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한 손으로는 트레이를 단단히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튀어오르던 수프 그릇을 재빨리 받아냈다. 그녀의 몸은 유연하게 틀어지며 수프가 손님에게 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이어 그녀는 흐트러졌던 접시들을 순식간에 재정돈하여 완벽한 자세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모든 동작이 단 몇 초 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 이 모든 광경은 주방에서 홀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최준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그는 혜은의 움직임을 보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피하고 잡아냈지. 저런 순발력은 처음 봐. 준호는 하연의 숨겨진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지훈 또한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의구심이 가득 찼다. 저게 뭐지? 단순한 운이라고. 아니, 저건 너무 능숙했어. 그는 혜은의 침착하고 빠른 처리에 위협을 느꼈다. 지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운이 좋았네. 윤하은 씨.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어. 지우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혜은에 대한 섬뜩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퇴근 후 곧장 자신의 아버지인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를 찾아갔다. 아버지, 윤하은이라는 애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오늘 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는 혜은의 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며 그녀를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다. 걔 동생이 아프다던데 혹시 그 병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뭔가 약점을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혜은을 철저히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한편 최준호는 혜은을 남몰래 지켜봤다. 그는 혜은의 뛰어난 위기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소 조용하고 나약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빛을 본 듯했다. 그는 혜은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혜은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했지만 대신 지훈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다음 수를 파악하려 애썼다. 혜은의 숨겨진 능력은 이제 지훈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고 준호에게는 지지하고 싶은 희망이 되었다. 레스토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지훈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윤혜은의 숨겨진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야만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하연의 남동생 찬우의 병원 정보를 알아냈고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혜은을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해고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에는 더가든 창립 10주년 기념 VIP 고객 감사 행사가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다. 이날은 마동석을 비롯해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훈은 이날을 혜은을 궁지로 몰아넣을 무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교묘하게 혜은에게만 가장 힘들고 복잡한 업무를 몰아주었다. 평소 같으면 3명이 할 일을 혜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행사 당일 레스토랑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최고급 식기들이 세팅되었고 주방에서는 셰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혜은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 찬우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행사가 시작되고 지우는 혜은을 호출했다. 윤하은 씨, 지금부터 저 VIP 테이블들을 모두 당신 혼자 전담해. 주문부터 서빙, 와인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내.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열한 악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혜은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임무를 부여하며 그녀의 실패를 확신했다. 혜은은 눈을 크게 떴다. VIP 테이블들은 최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 페어링이 필요한 까다로운 손님들이었고 그 숫자도 너무 많았다. 그녀는 주춤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 동생 찬우, 병원에서 연락 왔던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순간 하연의 온몸에서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지훈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를 떨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무능한 윤하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망신당하는 현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익명의 커뮤니티에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최준호는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혜은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지훈이 혜은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을 때 준호는 직감했다. 지훈이가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그는 혜은을 돕고 싶었지만 지훈은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윤혜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준호가 혜은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른 직원이 그를 막아섰다. 준호 씨, 부매니저님 명령이야. 하은 씨 일에 끼어들지 마. 준호는 애가 탔다. 그는 주방 구석으로 가 몰래 핸드폰을 꺼냈다. 마동석 대표님의 비서 번호를 찾았지만 연결음만 계속될 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감에 쿵쾅거렸다. 그는 그저 멀리서 혜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거대한 레스토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손님들의 주문은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혜은은 정신없이 홀을 오갔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주문을 넣거나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윤하은 씨, 와인잔이 너무 기울어졌잖아. 손님들이 뭘 보고 있겠어. 너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안 보여. 하은의 심장은 발이 묶인 듯 무거웠다. 몸은 피곤했고 정신은 혼미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찬우의 병약한 모습이 그리고 병원비 독촉 전화 소리가 맴돌았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절대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동공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압박과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혜은은 그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걸린 최후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레스토랑 홀은 우아한 음악과 손님들의 담소 소리로 가득했지만 윤혜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자신과 눈앞의 복잡한 주문, 그리고 뒤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지훈에게로 좁혀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손님들의 얼굴과 선호도를 스캔하듯 훑어내며 주문을 암기했고 테이블 간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며 음식을 날랐다. 테이블 5번,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의 사이드는 아스파라거스 추가, 레드와인 샤또 라피트 로칠드 1병, 테이블 10번, 해산물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로, 화이트 와인 샤블리 글라스로 2잔. 혜은의 머릿속은 복잡한 주문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동시에 여러 개의 주문을 처리하면서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흘끗 주방을 바라보니 최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혜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지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 일부러 와인 리스트를 엉뚱한 테이블에 놓거나 계산서를 뒤섞는 등 방해 공작을 펼쳤다. 혜은은 모든 방해를 침착하게 처리했다. 그녀의 손은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변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10번의 손님이 냅킨을 떨어뜨리자마자 새 냅킨을 가져다 주었고 테이블 10번의 손님이 물잔을 비우자마자 채워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최고조의 긴장감이 홀을 감쌌다. 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른 서버 한 명에게 고급 와인잔이 가득 담긴 트레이를 들고 VIP 테이블 쪽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서버는 너무나 불안해 보였다. 그는 지훈의 눈치를 보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트레이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쨍그랑좌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와인잔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잔들은 연회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장 중요한 VIP 고객, 즉 더 가든의 막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저 비싼 잔들이 깨지고 VIP 고객이 다치면 모든 책임은 하은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해운은 달랐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녀의 몸이 빛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트레이가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으로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공중으로 솟구친 트레이를 정확히 낚아챘다. 쿵트라켓. 트레이는 해운의 손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지만 그녀의 반대쪽 손은 이미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트레이를 받쳐둔 채 공중으로 흩뿌려지던 잔들 중 가장 큰 한 잔을 잡아내어 VIP 고객의 얼굴을 향해 튀어오르던 와인 방울들을 막아냈다. 예의의학 VIP 고객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몇몇 와인 방울이 그의 옷에 튀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머리는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하연은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재빨리 고객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 소매로 고객의 옷에 튄 와인 방울을 닦아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VIP 고객은 놀란 눈으로 해운을 바라봤다. 괜찮네. 아가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대단한 순발력이군. 그는 와인잔을 든 하연의 손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하연의 침착함과 노련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홀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방금 윤하연 씨가 뭘 한 거야? 와, 대박. 저걸 어떻게 잡아냈지? 진짜 로봇 같아. 사람이 저런 순발력이 나올 수 있나? 직원들과 손님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감탄, 그리고 해운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들은 해운을 이전처럼 무능하고 어리숙한 직원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최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해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지우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해운의 예측 불가능한 능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통로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마동석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레스토랑에 들어서던 중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하은의 흐느낌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홀에서의 소란에 발걸음을 멈추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혜은의 모든 행동을, 그녀의 경이로운 순발력과 위기대처 능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마동석의 눈은 홀의 팽배한 긴장감과 하은의 지친 표정, 그리고 지훈의 비열한 얼굴을 스캔하듯 훑어봤다. 그의 굵은 팔뚝이 움직이며 통로에서 벗어나 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홀의 모든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혜진과 그의 아버지인 총괄 매니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들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혜운을 바라봤다. 혜운은 마동석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숨겨진 능력, 그녀의 진실이 마침내 레스토랑의 실소유주인 마동석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레스토랑의 모든 비밀과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었다. 마동석의 등장으로 더가든 홀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이지훈에게 고정되었고 지훈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동석의 경호원들이 도착하면서 홀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마동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훈의 만행과 윤혜운의 활약을 설명했고 지훈은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지훈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는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사기, CCTV 조작,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이자 더가든의 총괄 매니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마동석은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스토랑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훈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더가든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이 사건은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지훈의 압력에 눈 감고 혜연을 외면했던 직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특히 혜연을 오해했던 몇몇 직원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중에서도 최준호는 가장 먼저 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혜은 씨,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야, 준호 씨, 괜찮아. 오히려 네가 아니었다면 아빠가 오시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혜은의 편에서 증언해 주었고 그녀가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혜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며칠 후 마동석은 혜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무실에서 혜은은 여전히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마동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혜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연 씨의 능력은 단순히 홀 서빙에만 머무를 재능이 아니야. 나는 혜은 씨가 가진 통찰력과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봤어. 우리 그룹에는 하연 씨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해. 마동석은 혜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더가든 레스토랑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서비스 사업부를 총괄하는 총지배인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하은 씨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라면 우리 그룹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혜은 씨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해. 혜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 마동석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찬호 군의 병원비는 앞으로 우리 그룹에서 전액 지원할 거야. 최고급 의료진과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찬우 군은 걱정하지 마.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혜우는 새로운 직책을 받아들였고 즉시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레스토랑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부당한 업무 배제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었다. 밤늦은 시간, 혜우는 최준호와 함께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아. 혜은 씨가 총지배인이라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혜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혜은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꿈만 같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찬우까지 위험해질까봐 정말 두려웠어.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아니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는 피하지 않았어. 용기 있게 맞섰고 결국 승리했잖아.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는지 몰라. 내 능력도, 내 감정도.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진정한 평화는 도망쳐서 얻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고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귓가 뒤에 숨겨진 작은 흉터를 만져보았다. 이제 그 흉터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온 고난과 성장의 흔적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빛을 당당히 드러내게 된 것이다. 혜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움과 함께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윤혜우는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들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다. 아빠 마동석과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혜우는 숨겨왔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그녀는 마동석 그룹의 자선재단 업무를 맡아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숫자로만 판단하는 냉철함보다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했다. 그녀는 특히 학교 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수민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각지에 희망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상담받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자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수민은 센터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 교사들과 만나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하고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희망의 발자국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느덧 수민은 언론에서 젊은 예술가이자 혁신가, 따뜻한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약골, 왕따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대신 마동석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회 공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찬사가 따랐다. 하지만 수민은 그런 칭찬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을 잡아준 아빠 덕분임을 잊지 않았다. 마동석은
딸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딸에게 사업적인 성공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이 자신의 길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수민에게 그룹의 중요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수민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그녀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나눠주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가을날 희망의 발자국 5호점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 그리고 수민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참석했다. 수민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한때 저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고 도망치고 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은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 머물렀다. 유진우였다. 그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수민의 연설을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겼다. 수민은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진우 또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과 감사를 표현했다. 연설이 끝난 후 수민은 희망의 발자국 현판 제막을 위해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현판에 덮인 천을 걷어냈다. 희망의 발자국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는 문구가 빛나는 순간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은 진우와 함께 희망의 발자국 상담실 한 곳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네오 정말 많이 변했다. 수민아, 진우가 말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모습이야. 수민은 웃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너도 많이 변했어. 진우야,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보았다. 이제 그 흉터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온 고난과 성장의 흔적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어린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몸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수민은 소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어서 와. 여기는 너를 위한 곳이야.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소녀는 수민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민은 소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에서 소녀는 그제야 안심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민은 소녀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의 햇살 아래 희망의 발자국,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고 이제 그녀는 그 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영원히 피워나갈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나약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용기로 세상에 맞서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수민처럼 숨겨진 강인함과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